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AI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면서 너무나 쉽게 이 디지털 성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모 몰래 공부방, 안방을 파고드는 이 딥페이크, 온라인 침입자들,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딥페이크로 아동 협박 처벌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4월에 나온 걸 보니까 겨우 징역 3년 이상, 뭐 5년 이상 이런 정도로는 처벌 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상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이나 주체들이 아주 어린 나이들이라서 부모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범죄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한다고도 해서 이 딥페이크가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N번방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각각 문형욱에 징역 34년형이 선고되고 또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이 선고된 그때만 잠시 떠들썩 했지만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다수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이 부분에 더 철저한 대비를 해줘야 되겠지만 학부모, 부모 입장에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풀려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N번방 수법을 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걸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1단계가 SNS나 채팅 앱에서 피해자를 물색합니다. 주로 미성년자들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이런 데서 청소년이나 여학생을 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면 조건 만남, 알바, 모델 제안 이런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20분만 시간 내면 10만 원 줄게. 얼굴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10만 원 보내줍니다. 오빠가 너 사진 잘 찍어줄게. 모델처럼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1단계는 유혹하고 달콤한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2단계는 서로 이제 신뢰 형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감정을 교묘히 조정해서 신뢰를 샀습니다. 너처럼 착한 애는 처음이다. 비밀 꼭 지켜줄게. 이후에는 이제 신체 일부가 보이는 사진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은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협박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성착취 단계인데 받은 사진을 근거로 바로 협박을 시작합니다.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딥페이크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옷을 입고 찍어 보냈는데 나체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진 가족, 친구, 학교에 뿌릴 거야. 말 잘 들으면 안 뿌릴게. 이제는 협박을 하죠. 이 가족, 친구, 학교 알릴 거라는 걸 이 어린 희생자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후에는 점점 더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게 되고 얼굴 나오게 찍어라, 움직이면서 찍어라. 이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시가 이루어지면 안방에서 이 희생자는 혼자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찍어서 보내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단계는 이제 가학적인 명령과 영상 제작이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협박,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요. 점점 더 수치심과 잔인한 행동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을 더 모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영상은 텔레그램 유료방에 판매됩니다. 자, 이게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돈 버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여러분, 텔레그램 폐쇄방은 수사권은 굉장히 제한돼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놀이터가 텔레그램입니다. 근데 이걸 감히 또 없애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예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5단계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유통시키는 단계입니다. 박사방 회원들은 영상을 다운받아 다른 곳에 재유포하고 일부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공유하고 실제로 강간을 시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처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언제
유통될지 모릅니다. 이게 퍼나르기 해서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더라도 1,400여 건에서 작년 2024년도까지는 거의 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딥페이크라든가 AI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평균 나이가 14세로 나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기 자식을 보호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국가에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부모가 체크리스트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폭력성이 있고 이 수익을 통해서 계속 유포를 시키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입니다. 왜 부모가 조심해야 되는지는 지금 피해자 80% 이상이 미성년자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를 사귀려다가 당합니다. 대부분 말을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 경찰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디지털 특성상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이냐면 비대면성,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리적 접촉 없어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문만 잠궈버리면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안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얘가 뭐 하는지 부모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 유포된 영상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놈인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영상이 계속 돌아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 유형 이런 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유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조심해야 될 점 뭔가? 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메신저, 그 SNS 친구, 설치된 앱을 항상 확인해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조건 만남이라든가 사진 요청 이런 거는 거의 100%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대화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혼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는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 체크리스트를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기초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디지털 안전 수칙을 만들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부모 말을 듣는데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들어가면 이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가서 이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화를 내면 넣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신뢰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범죄자들은 부모에게 알리기 하지 말라, 비밀로 하자 이런 제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점검, 가족 약속 만들기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가족 디지털 사용 규칙 이런 걸 정해서 모든 앱 설치 전에 부모 동의를 받도록 아직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시킬 수 있고 가이드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이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너 이것이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라는 신뢰 심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외부 기관 도움받기 제가 여기 연락처 이런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부모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을 꼭 정리해서 내 아이가 이런 불의의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혼내고 아이를 코너로 몰아붙이기 전에 일단은 스마트폰을 줬다는 것은 범죄에 노출될 그 위험성이 덜 있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서를 받아보고 이러면 멀쩡한 아이들이 그런 희생양이 돼서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부모 체크리스트, 어떤 앱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사춘기가 되면 이런 것들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속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좌절하면서 그리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혼내지 말고 아이가 부모를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기초적인 체크리스트를 꼭 숙지하고 국가 이전에 부모가 제1책임자로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됩니다.